여러분, 만약 평생 함께한 사람이 병으로 점점 사라져 간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서 다정한 또 다른 손길이 다가온다면 과연 그 손을 뿌리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66세 정희입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 생활 41년 차를 맞이한 아내이자 현재는 병든 남편을 간병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가장 고통스럽고도 솔직한 고백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72세 남편 상우 씨는 다정하고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평생 한 번도 저를 힘들게 한 적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5년 전 대장암 판정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그때는 수술이 성공했고 의사도 희망적인 말을 했습니다. 잘만 관리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에 저희는 안도했어요. 남편은 항암 치료를 버티며 회복했고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전 정기검진에서 들은 소식은 그 모든 희망을 산산이 깨뜨렸습니다. 암이 재발했습니다. 전이도 많이 진행됐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더 이상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완치는 어렵다고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귀에선 이명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미안하다. 너만 고생시키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부부잖아. 그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 제 마음은 막막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멀리 떨어져 살고 있고 하루하루 병원에서 남편 곁을 지키는 건 온전히 제 몫이었으니까요. 아침에 눈 뜨면 병원으로 향하고 식사 보조, 간호사 처치 확인, 밤에는 불편한 의자에서 눈을 붙였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저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우야, 나왔다. 남편의 대학 동기이자 50년 지기 친구 71세 민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알던 사람이었고 몇 년 전 이혼한 뒤 홀로 지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건강해 보였고 무엇보다 남편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띠게 만들었습니다. 정희 씨, 고생 많으셨어요. 민호 씨가 제게 인사했습니다. 남편과 민호 씨는 옛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남편이 소리내 웃는 모습을 보니 제 눈가도 뜨거워졌습니다. 민호 씨는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정희 씨, 얼굴이 너무 야위셨어요. 이러다 정희 씨가 먼저 쓰러지겠어요. 그 순간 남편도 맞장구 쳤습니다. 정희야, 집에 가서 좀 쉬어. 성가시니까. 처음엔 고개를 저었지만 결국 민호 씨의 권유와 남편의 부탁에 저는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낯설 만큼 조용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우니 의자에서 꾸벅꾸벅 졸던 나날과 달리 몸이 풀리며 잠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병실에 가보니 남편과 민호 씨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다며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오랜만에 기운이 있어 보였고 저는 민호 씨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 씨가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녁 사드릴게요. 밖에서 따뜻한 것 좀 드시죠.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야, 다녀와. 난 괜찮아. 그렇게 해서 저는 민호 씨와 병원 근처 국밥집에 갔습니다. 따뜻한 국밥과 소주 한 잔. 몸과 마음이 풀리면서 저는 그동안 쌓인 슬픔을 꾹꾹 참다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민호 씨는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힘들 땐 기대도 되잖아요. 그 순간 제 마음속 오래된 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민호 씨와 국밥을 마주하며 술잔을 기울이던 그날, 저는 참 오래간만에 제 속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완치는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목이 메이고 눈물이 터졌습니다. 민호 씨는 잠시 말없이 제 옆에 앉아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손길에서 이상하게 따뜻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이 사람은 남편의 친구잖아. 여기서 약해지면 안 돼.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희 씨, 너무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제가 곁에 있잖아요. 그 말이 마음속 깊은 곳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제 마음을 그렇게 어루만져 준 적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밤이 깊었고 병원으로 돌아가야겠다는 말을 꺼내려는 순간 민호 씨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좀 쉬세요. 정혜 씨 얼굴이 너무 지쳐 보여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의 차가워진 손길에만 익숙했던 제게 민호 씨의 손은 너무도 따뜻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온기에 이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햇살이 낯선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남편은 병원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데 저는 그의 친구와 함께 밤을 보낸 겁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의 얼굴이 떠올라 심장이 죄책감으로 짓눌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몸 한구석엔 아직도 민호 씨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제게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저는 급히 옷을 챙겨 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순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희야, 어제 집에 가서 쉬니까 좀 낫지? 응, 많이 나아졌어. 그 눈빛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민호 씨도 병실에 왔지만 우리는 서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그는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일주일 뒤 민호 씨가 다시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상우야, 오랜만이네. 좀 어때? 성가시게, 왜 이제 왔냐? 남편은 반가운 듯 웃었지만 저와 민호 씨 사이에는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민호 씨는 조심스럽게 제게 인사했습니다. 정희 씨, 안녕하세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됐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지만 성공 확률은 높지 않다고 했습니다. 정희야, 나 무서워.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른을 넘긴 남편이 아이처럼 무섭다고 말하는 걸 들으니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괜찮아. 내가 계속 곁에 있을게. 저는 밤새 그의 등을 토닥이며 버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 씨가 다시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상우 상태는 어때요? 어젯밤 많이 힘들어했어요. 제 얼굴을 보던 민호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 씨, 이러다 먼저 쓰러지겠어요. 오늘은 제가 곁에 있을 테니 집에서 쉬세요. 저는 결국 집으로 향했습니다. 샤워를 하다가 뜨거운 물줄기 속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의 고통스러운 모습도 민호 씨와의 일을 떠올릴 때의 죄책감도 모두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 씨,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요. 그럼 제가 뭘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민호 씨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결국 그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도망만 칠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민호 씨와 마주 앉은 곳은 우리 집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창밖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카페 안은 낮지만 어쩐지 무거운 공기였습니다. 정희 씨 앉으세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저 역시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남편에게 너무 미안해요. 우린 잘못한 거예요. 그 말에도 민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희 씨,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 씨, 정희 씨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그냥 눈 감고 있을 수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고 그날은 제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저는 애써 선을 긋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는 제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더 그래요. 정희 씨가 이 시간을 혼자 버티는 게 너무 안쓰럽습니다. 우리 서로 의지해요. 상우를 위해서라도. 저는 그 손길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이미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또다시 서로의 어깨에 기대고 말았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둘만의 공간에서는 서로를 의지하며 위로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민호 씨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민호야, 정이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 말이 왜 그래? 당연한 일이지. 그 대화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죄책감으로 저며왔습니다. 드디어 수술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만약 내가 못 나오면 그런 말 하지 마. 들어봐. 내가 못 나오면 너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꼭 행복하게 살아.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같이 나올 거야. 제발 그렇게 돼야 해. 수술 당일 남편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민호 씨도 와서 제 곁을 지켰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힘내세요. 그는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8시간 동안 이어진 수술은 제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심장이 쪼개질 듯 불안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기실 의자에 앉아 시간만 바라봤습니다. 민호 씨는 끝까지 곁을 지켜줬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 얼굴은 침통했습니다. 수술은 했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오래 버티기 힘들 겁니다. 저는 귀가 멍해졌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려는 저를 민호 씨가 붙잡았습니다. 정희 씨, 괜찮습니다. 제가 옆에 있잖아요. 하지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마음 한쪽은 끝없는 절망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남편은 각종 기계에 연결된 채 의식이 없었습니다. 제가 부르는 소리에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남편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마음을 준비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민호 씨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음식을 사와서 억지로라도 제 입에 넣어주고 곁에서 함께 밤을 새워주었습니다. 정희 씨,
지금 무너지면 안 돼요. 상우가 깨어나면 정희 씨가 건강해야 돌볼 수 있잖아요. 그 말에 저는 겨우 밥 한 숟갈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일주일 만에 남편이 잠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정희야. 그의 목소리는 바람 같은 속삭임이었습니다. 여보, 깨어난 거야? 괜찮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힘겹게 눈을 돌려 민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정희 부탁한다. 혼자 두지 마. 그 말이 남편의 마지막 말이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남편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끝내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보, 가지마, 제발 가지마.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감겨 있었고 숨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민호 씨는 제 곁을 지켰습니다. 빈소를 지키고 조문객을 맞으며 모든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정희 씨, 잠깐 앉으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그는 제 손에 따뜻한 차를 쥐어주며 저를 챙겼습니다. 그 다정한 배려가 고맙기도 했지만 마음 한켠은 더 복잡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저와 민호 씨 사이의 관계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두려웠습니다. 49제가 끝난 뒤 민호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 씨, 우리 관계를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얼어붙은 듯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그런 얘기 힘들어요. 남편이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민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진지한 눈빛으로 덧붙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저 마음만큼은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정희 씨를 좋아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땐 한 번도 드러낸 적 없는 감정이었지만 이제는 솔직히 털어놓는 듯 했습니다. 민호 씨 지금은 너무 이른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정희 씨가 준비될 때까지. 그날 이후 민호 씨는 더 자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식사를 챙기고 외출을 돕고 밤이면 전화로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처음엔 남편 이야기를 자주 나눴습니다. 대학 시절, 신혼 초의 추억, 함께했던 여행 이야기까지 그런 대화를 나누며 눈물과 웃음을 동시에 흘렸습니다. 민호 씨는 말했습니다. 상우는 늘 정희 씨 자랑만 했어요. 참 좋은 남편이었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남편도 마지막 순간 민호 씨에게 저를 부탁했었으니까요. 혹시 남편은 이미 모든 걸 눈치챘던 걸까요? 100일이 지난 어느 날 민호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희 씨, 이제는 어떠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많이 그리워요. 하지만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계속 살아야죠. 저도 정희 씨가 좋아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민호 씨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산책을 하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반년이 되었을 때 민호 씨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정희 씨, 저와 같이 사는 건 어떨까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정희 씨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됩니다. 저도 혼자고요. 서로 의지하며 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밤마다 찾아오는 외로움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좋아요. 함께 살아요. 그 말에 민호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제 집은 전세를 놓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한 지붕 아래 산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는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정희 씨 방은 이쪽이에요. 창문에서 전망이 좋습니다. 고마워요. 그는 요리도 능숙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웠죠. 맛있는 음식 앞에서 저는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혼자 먹던 밥상과 달리 둘이서 함께 먹는 밥은 따뜻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우리는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병원에 함께 가고 의사가 저를 아내라 부를 때 얼굴이 붉어졌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민호 씨는 제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희 씨, 잠깐 이야기할까요? 무슨 얘기요? 우리 이제는 부부처럼 살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히 제 마음도 같았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그날 밤 우리는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민호 씨와 함께 산 지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차를 마시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저녁엔 TV를 보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혼자였을 땐 상상도 못했던 평범한 일상이 지금은 제게 가장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정희야, 여행 가자. 제주도 어때?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남편 상우와는 한 번도 여행을 가지 못했습니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미뤘으니까요. 좋아. 가자. 그렇게 우리는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민호 씨와 손을 잡고 걸었을 때 마치 신혼부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그러나 여행 후 며칠 뒤 민호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그 사건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지켜줘야 할 차례구나. 그 이후로 저는 민호 씨를 더 살뜰히 챙겼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덕분에 내가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그 순간 우리는 또 함께 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들 준호가 불쑥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준호의 눈빛은 놀람과 당혹으로 가득했습니다. 민호 씨와 함께 있는 저를 본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뒤 혼자 지내기 힘들어서 민호 씨와 함께 살게 됐단다. 준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1년인데 어떻게 아버지 친구랑. 그날 준호는 화를 내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나 때문에. 아니야. 시간이 필요할 거야. 준호도 결국 이해해 줄 거야. 며칠 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하지만 어머니가 행복하시다면 저도 천천히 이해해 보려고 노력할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제 행복을 존중하려 한다니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지금은 준호도 가끔 집에 찾아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민호 씨와도 대화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저는 민호 씨와 함께하는 일상이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아직도 남편 상우에 대한 그리움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66살, 늦게 찾아온 사랑이지만 이전과는 다른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남은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함께 맞으며 오늘도 행복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가끔은 죄책감이 스쳐갑니다. 여보,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 민호 씨에게 저를 부탁했으니까요. 아마 하늘에서도 제가 웃는 모습을 바랄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저는 민호 씨 손을 꼭 잡습니다. 민호야, 고마워. 내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정희야, 나야말로 고맙지.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이 완성됐어.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웃습니다. 이 나이에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기도 합니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 민호 씨가 나를 잘 돌봐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언젠가 하늘에서 다시 만나면 당신도 이해해 줄 거라 믿어요.